러닝머신과 야외 달리기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더운 날에도 밖에서 뛰어야 제대로 운동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특히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밖에 나가기도 전에 지쳐서 러닝머신이 없으면 그날 운동 자체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러닝머신과 야외 달리기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증된 정보는 물론 제가 직접 꾸준히 실천하며 얻은 경험까지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머신이 더 좋다, 야외 달리기가 더 좋다, 둘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목적으로 뛰느냐입니다. 밖에서 뛰는 게 진짜 운동 아닌가요? 러닝머신은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30분 동안 일정한 속도로 뛰는 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변수가 많죠.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서 계획보다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오르막에서는 속도가 떨어지고 내리막에서는 다시 빨라집니다. 결국 30분 동안 일정한 강도로 달리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강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러닝머신은 다릅니다. 처음에 속도를 설정하면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야외처럼 환경 때문에 리듬이 깨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이나 템포론처럼 일정한 강도가 중요한 훈련에서는 러닝머신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됩니다. 러닝머신에서는 기계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를 끝까지 경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달리다가 주변 러너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속도를 따라간 적이 많았어요. 반면 러닝머신에는 그런 유혹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 정해놓은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질도 훨씬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닝머신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차이는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러닝머신이랑 야외 달리기는 쓰는 근육도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릴 때 사용하는 큰 근육은 거의 같습니다. 둘 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종아리처럼 달리기에 필요한 주요 근육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근육이 아니라 몸이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같은 길을 계속 달리는 것 같아 보여도 몸은 끊임없이 작은 변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달리다가 공원길로 바뀌기도 하고, 노면이 조금 기울어진 곳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방향을 바꾸며 코너를 돌기도 하고,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습니다. 발목은 착지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고, 엉덩이 주변의 작은 근육들도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은 매 순간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러닝머신은 바닥이 일정합니다. 노면도 변하지 않고 속도도 일정하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이 근육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훨씬 단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착지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닝머신에서 뛰면 착지가 달라진다. 그럼 정말 완전히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리는 동작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착지하는 환경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야외에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딱딱한 노면을 직접 밀어내야 합니다.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처럼 바닥이 단단한 곳이 많기 때문에 착지할 때 발과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도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러닝머신은 벨트가 계속 뒤로 움직이고 바닥에도 어느 정도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뛰더라도 착지할 때 느껴지는 충격은 조금 더 부드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을 느끼는 초보 러너들은 러닝머신이 조금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만 뛰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대회나 야외 러닝은 대부분 단단한 노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계속 러닝머신에서만 달리다가 갑자기 야외에서 장거리를 뛰게 되면 몸이 그 충격에 익숙하지 않아 평소보다 더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야외에서도 꾸준히 달린 분들은 실제 노면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부담이 큰 날이나 회복이 필요한 날에는 러닝머신을 이용하고 평소에는 야외 러닝도 함께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닝머신과 야외 달리기의 차이는 단순히 어디에서 뛰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인터벌이나 템포론처럼 계획한 강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훈련이라면 러닝머신이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야외에서는 노면과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몸이 균형을 잡는 능력과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착지 환경의 차이입니다. 야외는 실제 노면에서 착지 훈련에 적응해야 하고, 러닝머신은 비교적 일정하고 부드러운 환경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둘 중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비가 오는 날은 러닝머신을 이용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야외를 달립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선택하니 운동을 쉬는 날이 줄었고 꾸준히 달리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보 때 한 가지 더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러닝머신이든 야외든 발이 불편하면 결국 운동 자체가 싫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디자인만 보고 러닝화를 샀다가 오래 신지 못하고 신발장에 처박아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브랜드가 좋으냐보다 내 발 모양과 러닝 스타일에 맞는 기준을 먼저 봅니다. 러닝화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정리한 추천 영상을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러닝머신과 야외 달리기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꾸준한 러닝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러닝머신과 야외 달리기 모두를 활용해서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